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라는 내용이 거짓이다라는 검찰 수사 결과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이거는 국회에서 증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저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라는 법리를 내세우고 있고요. 검찰 측에서는 그 법은 범죄까지 보호해 주는 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문제가 됐던 그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제가 묻겠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해놓고 사실과 사건을 꽤 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식품연골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부가 거기가 진짜 배임죄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진짜 협박이 있었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오다가 당시 시 관계자들이 저는 협박을 못 느꼈는데요? 라고 공통적으로 증언을 하자 이런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최근 국감 발언 설사 허위라도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9조 3항 국회에서 증언으로 인해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검찰은 저기서의 처분은 형사 처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회 사무처에서 2021년에 발간한 국회법 해설에 따르면 형사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형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국회 사무처의 해설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짓말을 얘기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면해주는 건 아니다 라고 국회 사무처는 2021년에 저 조항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영찬 의원님, 원칙과 상식에서 상식을 담당하고 계신데 이재명 대표 측의 법리 주장은 국회 사무처의 해설과 좀 많이 다른데요? 제가 그래도 민주당 의원인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관련된 불리한 쪽을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네, 항의를 일단 받아들이고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그분이 이 공익의 목적으로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그 발언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일종의 보호 조항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가 연관돼 있는 요 건은 본인이 이 발언한 내용이 다른 형사적인 어떤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형사적인 조항과 배치되는 그러니까 위법을 했을 때 다른 조항과 위법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고 그 부분에서는 국회법 해설에서 명확하게 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형사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으로 있지만 그 부분이 더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사무처 해설이 상식적인 설명이다. 네. 그러면 김희정 전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측은 변호사신데 네. 국회 사무처의 이 해설이 네. 발견되지 않았으면 계속 이 법리, 내 법리가 맞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을 텐데 윤영찬 의원께서도 국민 상식적인 선은 국회 사무처가 보는 대로, 즉 검찰이 보는 대로 형사처벌까지 면해주는 사안은 아니다. 이게 상식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표는 왜 상식과 다른 내용을 주장할까요?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도 위증 교사와 관련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위증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요구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위증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법을 만드는 입법부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변호사 직업을 하셨던 분으로 정말 법을 본인한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잘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번에는 못 빠져나갈 것 같아요. 아 이건 못 빠져나가. 네, 왜냐하면 명확하게 본인이 발언 번복을 해서 내가 위증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국토부로부터 위협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지만 국토부로부터 위협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는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나가서 증언한 거 문제 안 되니까 일단은 위증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돼버린 거죠. 예. 그런데 빠져나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은 국회법에 대해서 좀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진실을 얘기했을 경우에 그 진실로 인해서 본인이 속한 기관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 또는 금전적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한 걸로 인해서 당신이 속한 그 조직에서의 인사상이나 또는 금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겠다.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는 제발 진실만 얘기해 주세요 하고 만든 법이 이 법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짓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까지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거짓과 상관없이 형사상의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을 보호하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거짓말 얘기하면서 보호받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또 민사가 아니라 형사상의 다른 문제가 있는 것까지 보호받겠다라는 거는 완전히 예. 알면서도 법 해석을 이렇게 엉뚱하게 내놓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뭐 두 분의 국회의원 출신 두 분은 저 법은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의견 주고 계신데 서지현 전 부대변인, 네. 아니 지금까지 계속 협박받았다라고 주장하시다가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장 뺀 모든 공무원들은 협박받은 사람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처벌 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라는 것은 조금 어제 박수현 전 청와대 수석이 나와서 약간 옹졸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저도 시청 들었는데 저는 옹졸하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합리적인 요구다. 예. 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입니다. 아니더라도 그냥 협박 즉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유기에서 협박 안 하더라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한국식품원연구원이 8차례 유찰이 되었고 1년 동안 20차례 공문을 받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앞서 김모 씨 증언처럼 교통사고든 이게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표가 나를 생명에 위협하는 그런 하고 동일한 겁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국회에서 감정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저는 지옥에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헬 조선입니다 했던 것이 대한민국이 지옥이라는 게 아니고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이것이 허위라도 즉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유기라는 협박이 아니고 압박을 받은 거가 사실인데 협박에 대해서 자꾸 이게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정말 협박을 받았냐고 물어본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로 인해서 식품연구원의 부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에는 R&D 예산에 관련해 준주거 지역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부 체납을 방식으로 두 가지 만족을 다 했다. 이런 요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전화해서 혹은 공문으로 협박해서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로 하겠다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의 사실적인 객관적인 사실은 아닐 거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직원들도 협박 내지 압박을 안 느꼈다는데 천하의 이재명 시장이 협박을 느꼈다라고 그 당시는 주장을 하셔서 예, 많이 의아한 게 사실인데 상식적이지 않은 지금 법리 해석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표가 막 대선 후보고 야당 대표였는데 예. 2015년도로 돌아가면 일개 성남시장입니다. 시장이 그때는 대구시장이 아니고 일개 성남시장이었다. 구청장이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성남시의 무상 정책이라든지 무상 교복이라든지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에서 월권을 행사하면 예.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협박을 받았고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지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시장, 일개 네.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다. 아니 근데 용도 변경이랄지 국토부에서 강압적으로 이걸 변경하라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명확해진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과장이랄지 직원들이 나와서 아니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지 그런 압박이나 요청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이제 재판에서 명백해지는 거죠. 아, 이재명 대표가 허위 사실을 얘기했구나. 그것이 이제 이 얘기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하는 게 있어요. 의뢰인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 이거 죄가 인정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항상 뭐라냐면 가사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는 재판부에 딱 보면 죄는 인정하는 거구나. 그러시면 이제 법리적으로 가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법정에서 이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래서 이제 허위 사실을 거의 인정하는 묵시적 인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저 법리적인 것은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변호사들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불이익한 뭐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랬는데 일반적으로 처벌을 면한다는 것은 형법이랄지 형사소송법 그런 데는 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처분. 그렇죠. 근데 처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명백하게 이걸 예.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조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당내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대장동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등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날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평균의 도덕성을 갖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냐라는 워딩으로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에 대해서 최근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센 발언. 안에서 깨면 병아리인데 밖에서 깨면 후라이다 라는 발언도 한 바 있습니다.